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야 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율로 인한 마진율 하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정보도 많이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밥과 라면 사리가 무한 리필인 저희 매장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배달 주문을 받는다면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사고수와 만나는 곳 창톡의 노순욱입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으로 배달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당황하셨죠? 그래서 창톡은 배달 전문 장사고수 12분께 배달앱 대응 전략에 대한 긴급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일식 창업에 대한 장사고수 설문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배달앱 수수료가 인상된 상황에서 앞으로 배달 장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배달 장사를 과연 계속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장사고수 12명 중에 6명은 배달은 유지하되 수익성을 위해 배달료나 가격을 인상해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홀 중심으로 운영하고 배달비 수수료를 음식 가격에 녹여 운영해야 한다라는 기타 의견까지 포함하면 12명 중에 7명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입니다. 소수 의견 중에서는 배달은 유지하되 가격 인상은 자제하고 최대한 박리담회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의견이 3명 있었고요. 남는 게 거의 없으니 배달 장사를 접고 홀 장사에 집중하는 게 낫다. 배달 장사를 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답은 없지만 매장에 따라 현명한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라는 응답이 각각 한 명씩 있었습니다. 메뉴 단가와 특성에 따라 배달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메뉴도 있을 텐데요. 배달에 유리한 메뉴를 묻는 질문에는 백반, 죽, 국수, 그리고 분식이 각각 4표씩을 얻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족발, 보쌈, 중식, 아시안이 3표씩을 받았습니다. 백반죽 국수가 배달에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임성식 부대역 대표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배달 장사를 해야 된다면 무조건 한식, 김밥, 분식 같은 되도록 객단가가 높지 않은 메뉴를 하겠다. 이들은 한 가지 메뉴 전문점이 아니라 다양한 메뉴가 있고 가성비가 좋아 소비자가 부담 없이 매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재구매 주기가 짧아 재주문율을 높일 수 있는 메뉴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육안의 닭갈비 본사에서 전국 배달왕 상을 받은 김봉재 고수도 백반죽 국수와 함께 족발 보쌈을 추천했는데요. 족발은 아무래도 외식보단 간단한 야식 개념이나 술 안주용으로 적합하니 좋고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배달에 유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장사 고수들이 생각하는 배달에 불리한 메뉴는 뭘까요? 치킨과 커피, 디저트가 각각 5표, 피자가 4표를 얻어 가장 많았습니다. 치킨과 피자는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상 유통 마진이 커서 점주의 순 마진이 적은데 치열한 경쟁 때문에 할인 쿠폰까지 뿌리느라 수익성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치킨과 피자는 배달이 선택이 아닌 필수여서 배달앱 수수료 인상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커피, 디저트는 진입 장벽이 낮아 공급 과잉인데다 객단가가 낮아 배달비 부담이 크다는 게 또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배달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을 위한 조언도 구했는데요. 김봉재 고수는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로 인한 문제를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신규 유입되는 배달업체는 상당한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저는 영업 8년 차에 찜수가 4,000개 정도인데도 배달 주문이 상당히 줄었음을 몸으로 느낍니다. 장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 재주문 고객과 신규 고객의 유입이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통계를 내보니 재주문율은 그나마 방어를 하고 있지만 신규 고객 유입이 2, 3년 전보다 확실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배달 시장이 성장하려면 낮은 플랫폼 수수료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질 좋은 음식과 그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돼서 사장과 고객 양쪽 모두 만족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데 통상 프랜차이즈 마진율이 10% 내외인 지금은 플랫폼 수수료가 너무 과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야 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율로 인한 마진율 하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정보도 많이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임성식 부대역 대표는 배달 메뉴를 잘 구성하면 주문량과 수익성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배달 장사를 할 때는 처음에 포장비, 원자재 값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메뉴별, 인분별로 파악하고 각 원가를 계산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 합니다. 배달앱을 통해 들어온 주문건에서 찻대고 포대고 나한테 떨어지는 정상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덕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배달 장사에 정답은 없지만 매장 형태에 따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부대찌개 전문점을 홀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배달 장사도 하고 있습니다. 부대찌개는 비조리로 주문해서 집에서 조리해 먹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방문 포장 시 2인분에 2,000원, 3인분에 3,000원씩 할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단 밥과 계란 후라이, 3종 반찬이 미포함입니다. 홀 식사의 경우 들어가는 원재료 값을 줄이고 포장 주문 시 할인을 해드리고 배달 주문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밥과 라면 사리가 무한 리필인 저희 매장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배달 주문을 받는다면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배달도 유행하고 진화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남들보다 좀 더 예민하게 한 걸음 더 일찍 나아간다면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조언이 나왔습니다. 긴 영업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최소 주문 금액을 낮게 하고 빠르게 보내야 합니다. 무료 배달로 세팅하되 배달료는 음식 가격에 녹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중간한 판매 전략은 없습니다. 박리담회로 팔 것인지 고품질 음식을 고가에 팔 것인지 마케팅 방향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홀 매장을 운영하는 게 좋지만 앞으로 배달이 더 늘고 없어지지는 않을 테니 비용 계산을 잘 해서 이익 창출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손님이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배달에 넣어 보낼 수 있다면 재밌는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는 쭈쭈바, 겨울에는 핫팩 등 가격을 올리는 만큼 손님들에게 가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장사 고수들의 답변을 다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창톡 장사 고수 12명의 답변을 모두 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하거나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은 장사 고수와 1:1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고깃집 창업에 대해 고깃집 전문 장사 고수 12명에게 설문한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또 장사 고수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